시간인데요. 자, 혹시 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가 두 고조선인데, 첫 번째 조선과 환웅조선과 단군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뭘로 봤냐면 조선사로 보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 두 조선의 역사다가 첫 번째 조선은 이제 고조선이고, 두 번째 조선은 우리 이제 이성계 조선, 이시조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시조선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냥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름이 생기다 보니까 고조선 그리고 그냥 조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조선은 환웅조선과 단군조선으로 다 구분해 가지고 보는데, 환웅조선은 이상적인 정신문화 시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단군조선은 뭘로 보자는 거죠? 이상적인 국가문화 시대.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조선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이 고조선을 재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우리 조선 역사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주로 그렇게 좀 접근을 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 먼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 환웅천왕. 정신문화는 이제 천신신앙, 천진호인간 제세와 이보다 더 큰 정신, 이거보다 더 큰 사상, 이거보다 더 큰 철학, 또 뭐라 갖다 붙여야 되려나, 이보다 더 큰 신앙 없어요. 지금 여기 몇 가지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BC 7000년, 2000년 사이에 이게 이런 사상이 정립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랍다라고 하는 거고, 단군 왕검은 이제 국가문화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와 같은 나라, 70여 개 지방 연합이었다. 자, 70여 개 지방 뭐라고요? 연합. 그냥 한 나라, 중앙 집권하는 한 나라가 아니라 70여 개 국가의 연합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그 단군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호랑이와 곰이 와가지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호랑이는 호랑이 부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곰은 곰 부족을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곧 뭐가 되는가 하면 한 지방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받아줬다. 이제 이게 그냥 덮어놓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기후를 지키게 되면 그걸 받아줬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저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서 여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환웅 보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연합해가지고서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연합한 초기에는 부족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국가로다가 이제 지방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개나 되는가 하면 70여 개였다. 지금 이제 그 좀 만주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다 합치는 어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동양에서는 최초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앞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그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고구려가 있던 그 땅이 이제 그 옛날 고조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우리 땅이다, 우리나라다.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우리의 고구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국의 한 지방 이제 정부였다. 그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 통일 전쟁이었다. 이렇게 반화가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고조선 문화를 자기네 거로다가 편입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금 그 요하강 유역에서 발견된 문화가 세계 고대사를 다시 써야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 전에 중국의 화강에서부터 문화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주의 유화강에서 먼저 시작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간 거는 문화가 그걸로 전파도 됐지만은 직접 가가지고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상나라, 유교, 도교, 그리고 동양의 사상은 다 어디서 나온 거면 고조선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한나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는 주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500여 년 동안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춘추전국 시대가 오는 동안에 제자백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제자백가라는 건 뭔가 뭐 온갖 사상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온갖 사상이 왜 그런 거? 500년 동안 춘추전국 시대가 500년 전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 넓은 땅 동안에 그냥 500년 전쟁. 그러면 결과가 뭐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500년 동안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될까? 민생이 완전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젊은 들은 맨날 그냥 다 군대로 다 뽑아가는 거고, 가서 뭐 대부분 다 죽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뭐 이게 젊은이만 뽑아가나, 그 다음에 또 뭘 돼야 되는, 군수물자 돼야 되는 게, 군수물자 중에도 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군량미. 그러니까 이게 뭐 농사 짓는 것마다 다 그냥 군량미로 보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그게 500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지 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와요. 그걸 죄자백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자백가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사람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상도 경쟁을 하다가 시원찮은 거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유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상적인 최종 승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뭐야, 공자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종합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뿌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고조선의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은 한나라 때 이르러 가지고서 BC 206년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한자가 한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있던 각골 문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문자도 좀 제대로 이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정리를 해 놓은 걸 사마천의 사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이제 기지개를 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민족은 한족 이렇게 부르고, 이제 우리는 고조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개 지방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지방 국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쯤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제 중국에 우리가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한나라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우리가 삼국 시대라고 그동안 알고 있는데, 삼국 시대 이런 걸,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식민사관의 영향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가? 왜 통일신라 시대, 삼국시대 이러는가 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우리나라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디로 축소시키는가 하면 한반도로 축소시키는 게, 만주는 빼버리고서 이제 만주는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삼국시대,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에, 에, 통일신라 시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고쳐야 될 게 뭔가 열국시대, 여러 나라가 그때 있었으니까 세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국시대 신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라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발해라는 나라가 훨씬 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구려에 있던 땅덩어리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건 아예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요. 자, 이제 중국의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조선에 이제 영향을 주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 고조선, 근조선 구분해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리학으로 세워진 성리학 국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그냥 요걸 도형으로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게 중에서 혹시 좀 뭐 질문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하세요. 지금 열국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열국 시대, 저희도 그 열국 시대란 말은 이제 비로소 최근에야 들은 그런 내용이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삼국 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근거라고 한다면 그 삼국유사라든지 또 삼국사기 이제 이런 역사책이 있기 때문에 삼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정관념화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 그 삼국시대라고 다 얘기하고 또 삼국을 통일했다 이런 식으로 삼국통일, 신라 삼국통일 뭐 이런 식의 그 용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널리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열국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삼국 말고 발해라든지 뭐 가야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그 삼국시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제가 생각에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뭔가 뭐 열국 중에서 세 나라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써내려갈 때 세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써서 이제 그런 거지, 그거 자체가 그때 세 나라만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삼국 통일신라라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거는 조선사 편수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사 편수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언제 시작되어졌다라고 시작을 언제로 보는가 하면 삼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가 가지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는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국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사 편수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놓은 고조선이라는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고조선은 지우기 작전인데 그건 그냥 신화야. 그거는 진짜 나라가 있던 게 아니야. 이렇게 해도 그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고. 그리고 삼국시대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끄트머리로다가 이제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런가? 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를 해놨는가 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늦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국가 시대가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삼국시대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놓은 거예요. 고조선은 신화 그냥 이러고 아예 그냥 그건 무시해 버리는 거고. 그 부분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삼국시대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본이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가야는 아예 저희 나라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역사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와가지고서 가야를 세웠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저희가 앞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고쳐나간 거예요. 그게 일본의 도시계예요. 임나 가야 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지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 봐야지 이렇게 될 터인데, 김수환님 뭐가 잘못 눌러져서 나가셨네.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 뭔가 하게 되면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이제 큰 흐름인데, 제가 정신문화 쪽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전개를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고조선의 정신문화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리된 유학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정리된 유학인 게 원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독특하게 더 심화시키고 발전되어져 나갔다.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도 저 유교의 발전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공자, 맹자, 주자학 이렇게 나가는, 공자, 맹자, 주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공자에서 맹자로 넘어오면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 또 칠정 이런 쪽이 좀 더 이제 부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에 와가지고서 리기론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리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 그랬죠? 리가 리가 형이상학의 원리. 형이상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형의 형태, 모양에 모양 위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의 원리, 보이지 않는 세계 형이상학의 원리를 리라고 부르는 거고, 형의 하학의 원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게 뭐가 사단인가 하게 되면은 네 개인데, 인, 의, 예, 지. 이게 이제 맹자가 이제 공자의 논어에다가 이제 추가해 놓는 어떤 이제 그런 사사인 거예요. 그 인, 의, 예, 지.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없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가지가 없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정도전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을 세우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문 이름을 뭘로 지었는가 하게 되면 사단으로 지는 거예요. 인의예지를 가지고서 대문 이름들을 이렇게 줬다. 남대문이 뭐지요? 승? 예, 예가 뭐예요? 인의 예, 그걸 말하. 동대문이 뭐였지? 그 의.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인의 예지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들을 지어나가면서 네 가지가 없는 걸 싸가지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리와기를 여기 갖다가 이제 이렇게 또 추가를 해가지고도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가 더 발전시켜 놓는 거가 이제 조선 성리학. 그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태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태율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켜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선 근조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는 어떤 사건 위주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건 위주로 주로 이렇게 이제 조선 역사 이렇게 본 건데, 이제 정신 문화의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뭔가 하면 고조선의 정신 문화를 재현시키려고 했다라는 걸로 다 이렇게 반화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디를 좀 가보는가 하면, 금방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열국시대, 열국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원래 우리나라 중심이 어디였는가, 그다음 고조선의 중심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요하강이거든요. 여기 요하강인데 요 유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원래 우리나라 고조선이 평양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일제는 그렇게 반화가는 거예요. 고조선이 이 평양이었다라는 식으로 다 또 이제 이렇게 반화가는데, 전혀 그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산사군을 설치를 했는데, 한 나라에서 이제 네 점령지대를 만들어 놨다가 한 사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평양 주변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반화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다가 둔 거예요. 여기가 고조선의 수도가 있고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압록강 뭐 이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에 가면은요, 압록강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 중국과 경계선 압록강만 압록강으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 가면 그 이름들이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다 나와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요. 넘어와 가지고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 가지고도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얘는 자기네 살던 동네 이름 가지고 그대로 짓는 거예요. 어? 뉴욕, 뉴저지, 뭐 뉴자 들어가는 게 이제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압록강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강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압록강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지금 더 낭랑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래 지방 국가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디로 이제 왔는가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 와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낭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동예라고 부르는 거고요. 옥조라는 나라가 동옥조. 그냥 이제 쓴 나라도 이제 있고, 대방 이제 그냥 대방 이제 이랬는데요. 한사군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여기 원래 여기 있다가 좀 올라갔다가 그걸 북부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동부여라고 부르는 거고, 이 부여에서 이제 또 이제 이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에게 병합되어 지자 나요. 그 이제 그 동명성왕의 동성 온조 이 친구들이 또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여기다가 나라 세워놓고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부여라는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수도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조선 이후 원래 본토에 이렇게 있던 데들도 있고, 나라가 오른쪽으로다가 이렇게 옮겨온 나라들도 있고, 이런 변화가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사군이 이제 설립이 되다가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뭐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윤대현 교수님의 이야기, 고조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얘기가 그냥 여기는 내가 그냥 그 열국시대 뭐 열국시 이렇게 이동해 왔다 어쨌다 이건 그냥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내가 전해드리는 것일 뿐이고 나는 이제 단지 정신문화를 얘기하는 부분에 이런 거를 부분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전체가 신라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 고조선의 지방 국가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뭘까요? 우리나라 전역에 만주를 비롯해 가도 한반도 전역이 고조선의 지방 국가들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뭘까? 이 지도에도 찾아봐요. 이 지도에 쓰여져 있어요. 비파 저 뭐라고요? 빗살무늬 토기는 어디나 다 있죠. 토기가 뭐의 증거물이라고요? 이동식 사회에서 정착식. 바꿔 얘기를 하면 정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농경으로 농사. 넘어갔다. 정착은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조달함으로써 정착을 하게 되는 거고 정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 용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즘 그건 뭐 이렇게 연대 측정대로 다 하니까 이 토기는 이제 언제쯤 것이다 좀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때쯤부터 이 토기가 나온 뭐 이제 연대를 추정해가지고 그때부터 농경 사회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에도 농경 사회에 제일 먼저 진입한 지역은 지금 나일강 유역으로다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농경 문화가 제일 먼저 이제 발달을 했다. 농경 문화가 발달했다는 건 정착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빗살무늬 토기는 다 나오는데 그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는 토기는 그건 딴 나라에는 없는 건데 뭐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놨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토기에 다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어떤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면은 여기 지금 제 지도로 다 이렇게 봐봐요.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요. 고대로 봐서는요. 그 당시 교통편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넓은 지역에도 등장하는 그 이제 토기에 모든 그게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만한 어떤 중앙화된 권력과 중앙화된 영향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는.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한 문화권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한 문화권이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도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요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고인돌이에요. 여기 이제 고인돌도 우리나라 이게 전역에서 다 나오는 거죠. 좀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럴 뿐이죠. 고인돌은 이렇게 다 있어요. 입석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입석. 저도 저 살던데 입석이라고 하는데 저 우리말로는 동네 이름은 선돌이야. 선돌. 입선돌. 서 있는 돌멩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청동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나와요. 이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알잖아요. 이거 제일 먼 데가 어디겠어요? 신라 지역이겠지. 신라가 있던 이쪽 지역일 거 아니에요. 여기 제일 먼. 여기도 청동검이 이렇게 다 나오는 어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한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고 한 문화권이고 또 동시에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중앙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적 중국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중국에서는 안 목사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추가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목사님? 예, 지금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그 식민지 서간을 입각해서 많이 이제 그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식민지 그, 사관이니까 그다 해석을 한다고?
아니 식민지 사관이 잘못됐다는 걸 그걸 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저희가 이제껏 뭐 중학교 고등학교 배운 모든 역사들이 그러면은 식민지 사관의 입장에서 많이 그게 지금 쓰였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물론 밖에서 정치 이쪽에서 뭐 식민지 사관, 역사관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은 듣고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 처음으로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또 다시 한번 이랬나 하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일반 우리가 이제 체험학습을 통해서 애들한테 이것을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식민지 사관으로 지금 쓰여진 역사를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좀 제가 오래됐으니까 졸업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도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 좀 궁금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건 내가 식민지 사관을 예, 또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 주시고 언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식민지 사관이 저는 근현대사만 식민지 이제, 사관에 들어있다고 봤는데 이게 전체 역사가 거주서부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지금 보니까 정리가 내가 안 저 돼 좀 지난번에 어리둥절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건데요. 자, 다시 네네 얘기를 해봐. 이것도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만리장성은 여기까지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산해관이라는 데를 끝났다고 그랬는데 중국의 요하강 유역에서 유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만리장성을 다시 쌌어요. 요즘 쌌다니까요. 요즘 싼 게 어디까지 쌌는가 하면 이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 가지고 쭉 내려가 가지고서 제가 평양 밑에까지 갖다 쌓아놨. 저 평양 밑에까지는 압록강까지는 쌓아놓고 여긴 선만 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만리장성이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 완전 이 날조도 이런 날조가 없는 거예요. 날조 이 정도 거에 뭐 만리장성 가봤다고? 만리장성 어느 만리장성을 가본 거예요? 에? 북경에서 올라가는 게 여기쯤 올라간 거네. 그때는 이거 안 쌌을 땐갑이네. 이걸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만리장성 여기까지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왜 여기까지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고조선의 그 요하 문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고구려가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 지방 정부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북아 공정이라는 게 이제 이 동북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처하라고 우리나라에서요 중국 사람들이 그 역사를 날조를 하니까 좀 대처를 해라,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명한 사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일단요 이 사람들 수십 명으로다가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서 뭘 만들어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에, 에, 어, 어쨌든 한국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건 누가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병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병도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식민지 사학의 대부로다가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서울대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민지 사학을 그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다 나와 가지고도 우리나라 사학을 다 교수들이 됐고 어디 역사기관에 다 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게 대물림이 돼 버려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응? 중국에서 얘기하는 걸 똑같이 주장을 했다니까. 똑같이 이게 지금요. 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또 이제 일본 뭐 역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임리 가야는 이건 주의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가 저희보다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와서 개화시켜줬다,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뜯어고쳐 놓은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어내는 지도 가운데 독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고 똑같이 동조를 해요. 그게 지금 현실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교수진들 또는 역사 이런 쪽에 운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식민지 사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제가 뿌려놓은 그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여기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재 그런 이제 이화석 사모님이 요즘도 애들 그렇게 옛날 우리 동거 배우던 거고 똑같이 배우느냐? 똑같이 배워요. 아, 교과서가 내가 전에 아, 여기 한국사 강의할 때 내가 그지 이만큼 내가 그때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거 뭘 가지고 나 현재 교과서 갖다가 내가 저 찍어가지고 내가 저 몇십 페이지 내가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 달라진 게 진짜 거의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모두 심각한 게 아닌 게 그렇게 지금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랬죠? 한국 대한민국 뭐 한국인만 모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이라고 책을 써놨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여기 우리 뭐야 여기 지금 이제 이거 뭐야 체험학습 교실 인데 여기는 뭔 체험인가 하면 역사 체험학습 교실이에요. 뭐 와서 뭐 맷돌질 어쩌고 저쩌고 저건 그냥 뻔대로 갖다 놓은 거고 어?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예요 사실. 들러리고 진짜 제가 여기 오는 애들 여기 주로 애들이 이제 저 초중생들 뭐 고등학생들 이렇게 오게 될 텐데 얘들한테 뭔가 우리나라 이 역사를 좀 똑바로 알게 놓자. 이게 다 가르칠 수는 없지. 뭐한 30분 안팎 동안에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그걸 이제 이 첫 번째 오네, 두 번째 오네, 세 번째 오네 이제 계속 온다면 그렇게 계획을 짜겠지만 이게 뭐 한 번 오고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한 30분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 뿌리만이라도 좀 이제 이렇게 알려주자 말해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네, 거 너무 아무것도 안타깝네요. 없어요. 이게 음, 저기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진보적이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역사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훨씬 더 식민지사학 쪽이에요. 왜 거기 역사 담당자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쪽의 그 심각성은 뭐 내가 이제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건 아닌데요. 이게 지금 참 진짜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그게요. 현재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식민지 사학에 물든 사람들 그 사람들 스스로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요. 그 다음 써놓은 책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계속 아니라고 그러지 이제 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정책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무서운 어떤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이 선진국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요 중동이나 이런 데 아직 왕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의 왕자나 공주들은 갖다가 어떻게 하면 특례 입학을 시켜줍니다. 자기네 학교에. 옥스퍼드 하버드 그런 학생들 많이 가요. 그 실력으로 봐서는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특례 입학을 시켜가지고서 거기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졸업장 줘서 보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 왕자 공주들이니까 그들이 가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치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용 대조감도 공부시켜줍니다. 일본에도요, 우리나라 학생들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많이 줬어요. 응? 일본에 장학금 받고 왜 거기 장학금을 일본에서 돈 대주면서 공부시켜줄까? 거기도 공부하고 우리나라 거기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고 들어왔다 그러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고 가지고 저 시골에 별별 일 없이 그냥 농사나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느 자리에 가서 뭘 하나 해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그만큼 키운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요, 미국의 대학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영향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과서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여기 이거 이게 뭔가 미국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이게요.
미국 역사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중국 땅이 어디까지였는가? 여기 있다. 우리나라 한강 이북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라고 할 때 신라가 본래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중국 민족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민족이 중국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신라가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 이북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땅이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을요. 야 이거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 그런 줄 알지 뭐 그거 뭐. 이게 무서운 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는 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애들한테 역사를 안 가르쳐놓으면 그럼 역사가 어떻게 지탱이 되나가 지금 우리는 그 역사가 지금 완전 지금 우리는 다 내다 버렸어 지금. 공무원 시험에도 역사가 없앤 것 같은데 국사로 없앴나? 어떻게 됐나? 옛날 국사가 필수 과목인데 이제 그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우리나라 역사책 쓴 거는 무슨 뭐 여기 이걸 얘기하자고 식민지 사건을 청산하자고 내가 쓴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난 우리나라 정신문화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2000년대 세상을 뒤바꿀 문화가 여기 들어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문화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그 사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우리 역사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로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70여 개 지방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독립을 해서 이제 독립국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70개나 되니까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합집산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두드러지게 남는 게 이제 세 나라 이래 가지고서 이제 삼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삼국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요. 그 70여 개 지방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합집산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세 나라로 최종 압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삼국만 있었다 이 얘기는 아니라고요.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열국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일 시대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일단 삼국 시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가요. 가야가 언제 망하는가 하면 562년이에요. 562년.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던 시대가 다 해서 768년이야. 그 중에서 세 나라만 있었던 시대는 9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삼국시대라고 부르냐고. 최소한 사국시대라고 부르든지 5국시대라고 부르든지 그래야지. 부여까지 해가지고 5국시대, 4국시대, 3국만 있었던 시대는 다 해도 100년이 안 되는데 이거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768년 중에서 그래. 응? 세 나라만 있던 나라가 시대가 98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삼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삼국유사 또는 삼국사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세 나라만 있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바로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926년까지 있었어요. 926년까지. 그 고려라는 나라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918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신라만 있던 시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 우리가 발해를 빼버리고 그냥 통신라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거거든요. 고구려 유민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말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나라들이 다 고조선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한 변방 민족들이었어요. 말갈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젠도 그렇고 그저 이 사람들이요. 옛날 고조선 때는 다 우리와 같은 어떤 이제 그런 울타리 속에 있던 그 지방 국가들이 주방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 발해라고 하는 건 고구려 유민이 세우는 그와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야가 이제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가야는 끝까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나라예요. 역수입을 거부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 불교 이런 걸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는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던 나라가 가야였다. 그 철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발달하느냐? 원래 그게 고조선의 이제 기술 문화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는 없어요. 이건 중국 거예요.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문화였어요. 중앙집권 문화라고 하는 건. 삼국시대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 오국시대라고 불러야 돼. 이게. 부여,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5나라가 주로 있었고 부여가 망하고 그 다음에 가야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나라가 남았던 거예요. 이제 이 발해가 멸망함으로써 뭐가 사라졌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고토 회복 사상이 사라진 거예요. 고토 회복, 그걸 다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고토 회복이라는 건 어느 땅을 되찾자는 거죠? 고조선 시대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발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이 시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고구려 오국 시대, 사국 시대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고 남북국 시대는 그냥 이걸로다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자 혹시 좀 여기에 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자세한 거는 더 얘기할 수가 없고 그건 제 책을 좀 보시고요. 제 책에서 이런 거 다 자세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신문화 쪽에다가 주로 치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문화 속에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중앙집권, 권력으로다가 압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게 들어 있어요. 목사님 거기 지방 국가 중에 사만도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인가요? 그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지. 그 전에 있다가 이제 병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가야나 신라나 백제로 병합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삼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요게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는 있던 걸로 보지 않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여기 70여 개 중에 70여 개 국가에서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거야. 이합집산이 일어나가지고 5국, 그 다음에 4국, 3국 이렇게 간 거죠. 목사님 맨날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또 틀어놓고 하는 그 요즘 보는 것보다 연개소문 비슷
연개섭은 나오는 거. 이런 거 고려, 고구려, 예, 고구려 고구려 그 끝말이. 예. 근데 거기 중에서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얼핏 듣기는 그 누가 그랬더라요. 사만과 우리는 같은 같은 뭐 민족이야, 같은 뭐야, 뭐 그래는 말이 거기서 얼핏 얘기하는 사마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거 저 사만이라고 사마 여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수나 당은 우리하고 완전 다른 민족이다 그럼 이렇게 사만을 마한 지난 그 변환이라고 사만이 아니야. 보는 거기서 사만 얘기하는 말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신라, 우리 사만이라고도 봐요. 이제 우리 한민족 세 나라 이제 그 삼한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독특한 정신 문화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청동곰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청동곰이라고 하는 건 모양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우리 이게 이 세 가지로다가 이 저기 뭐야 이 적석총 그리고 이제 고인돌은 종교적인 색채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제천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게 제단이잖아요 일종의 이게 제단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빗살무늬 토기에서는 사람이 진짜 우리 민족의 이름이다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청동곰이라고 하는 게 독특한 모양이 있어요. 이 청동검은 이제 저항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무와 관련해 있잖아요. 검이니까 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어디 아마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청동검에서 또 나오는 글자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꼭 밖에 나갈 때는 그래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검을 차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일본에 이제 일제 때 그 유학 갔다 온 어떤 그 노인이 전에 이제 제가 좀 알던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일본에 자기가 유학 가가지고서 이제 그 뭐야 무슨 대학인가 그 잘 알려진 예? 와세다 대학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게 난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더 잘한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안 읽는 고대 책들을 내가 다 읽고 왔다. 머리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어떤 그런 분인데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 내가 그분하고 좀 얘기하는 시간이 좀 자주 있었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진상희 선생님 초등학교 교과서 좀 외워봐요. 네? 선생님이신데 교과서 못 한다고? 초등학교 옛날 가르치던 거 배운 거고 다르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더라고. 나 70 넘었는데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 진짜 왜요?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정말 외우는 걸 내가 직접 내가 이제 들었으니까 그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난 일본 사람도 읽지 않는 책들 내가 고대 거의 다 읽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읽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그 당시 이렇게 가보니까 저 도시 이런 데나 조금 뭐 개화가 됐네 어쩌 저 시골 지역으로 가면 아주 미개하게 짝이 없었다. 그 말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옷을 안 입고 다닌다는 게 남자고 여자고 그냥 벌거벗고 다니다시피 하는 거고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한 화장실에 들어가도 같이 그냥 소변을 봤대요. 한 자리에서요. 근데 여자들이 소변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서서 봤다는 거예요. 옷도 거의 안 입은 데다가 여자들이 소변을 서서 보니 이게 그냥 다 묻을 거 아니야. 다
그건 뭐 전혀 안 가리고 그냥 아주 미개하게 짝이 없었다.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일본 놈들 그거 아주 미개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고 그건 뭐 이렇다 말이야. 우리보다 뭐 앞섰네 뭐 어쩌네 하는 거야. 그 일본의 도시 지역에다 이런 거고 시골에 내려가 보면 옛날 그대로 그 나를 보고 되면 그랬다. 정말 뭐 옷은 뭐 그냥 다 벌거벗고 다니다시피 하는 거고 서서 같이 그냥 남자 여자 같이 서가지고서 쏟아지 서서 그냥 오줌을 그냥 싸더라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고대에 옷을 계속 밖에 나갈 때에는 다 갖춰 입고 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당시는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검은 꼭 차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검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무자라는 얘기가 뭘 없애는 거죠? 이건 창 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낙하처럼 창칼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없애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여기는 그래 우리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자 갖다 거기다 붙여 놓는다. 그 무예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났다고요. 예, 그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좀 시간 지나가니까요.